감격스럽습니다. 감격이네요, 감격.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예. 왔어. 안녕하세요. 기생충 펀팩트의 기생충 친구 무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생충의 갈등되네. 뭐라고 소개해야 되지? 여튼 저는 정혜진입니다. 기생충입니다. 정준호 쌤 모르시죠? 네. 중간에 노래 따라 부르신 거 방송으로 나갔어요. 진짜요? 나 마이크 올렸다? 대국민 사과드리.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그렇게 기분이 업되면서 행복해지는 21세기 대한민국 가요사에 길이 남겨야 할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평론가분들의. 네. 자, 여러분 기생충 펀팩트가 정말 생방송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왜 궁금해하시면서 이 과연 질문을 올리면 언제쯤 쌤들이 답을 해줄까 막 기다리는 시간 되게 지루했잖아요. 이제 실시간으로 쭉쭉 가는 거죠, 이제 쭉쭉쭉쭉. 예. 그리고 질문이 너무 넘쳐나는데 생방송 중에 저희가 1시간이다 보니까 다 처리를 못했다. 그러면 잠반을 남아서 쌤 두 분을 그대로 모시고 옆으로 가서 잠반 처리까지. 그게 가능하구나. 그럼요. 네. 이렇게 가는 거군요. 아유, 바로 저희 생방송 축하인가요? 생방은 처음이라 긴장되네. 기생고리님께서 생방송 축하짤 어제 준 진드기예요. 뭐 쌤도 뭐 이러시죠? 이제 드디어 실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 실사. 훌륭하다. 아니 실사 이쁘게 잘 떼셨는데 보니까. 어머. 이거 어디서 떼셨지? 이 두 분 진짜 감동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좀 홀쭉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피를 아직 다 못 빨다 급하게 끌려 나온 아이인 것 같아요. 세다. 원래 진짜 땡글땡글하거든요. 다 먹으면. 동글동글 몸이. 터지기 직전.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몸에 굴곡도 보이고 약간 납작한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짜글짜글해졌어요. 요거는 피를 못 빨다가 끌려 나온 아이다. 그렇죠. 지금 한 중간 정도까지 먹다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어디서 이런 거를 주워가지고 오셨는지 참. 그러니까요. 되게 강아지한테서 나왔대요. 아이고. 근데 질문이 있네요. 밥은 뭐로 주면 되려나요? 오 마이 갓. 강아지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강아지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나 오늘도 험난할 것 같아요. 오늘은 생으로 넘어갈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이 시간대는 또 광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없고 그냥 이 시간대에 그래요? 있는 광고야. 그냥. 빨리 듣고 가죠. 예. 알겠습니다. 얼른 듣고 오겠습니다. 기생충 펀팩트. 네. 아유. 민망하네요. 예. 근데 소녀님께서 침대 세균 없애는 광고를 문하나님이 하시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하셨어요. 예. 다음 광고는 뭐 경화의 눈에 뭐 이게 저 강아지 위에 진드기처럼 아름답구려 막 이런 광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게다가 우리 소녀님이 그 정준호 생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생충계에 그렇죠. 정말 키우고 싶다라고 탐나는 인재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도 그렇죠. 주옥 같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경화와 선생님이 함께 누운 이불에도 진드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완전 인증이네요. 기덕후 인증. 기생충은 사랑이니까요. 당연히 많겠죠. 진드기 말고 딴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과 경화가 누운 그 이불에는 진드기 말고 어떤 기생충들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뭘 상상하시는 사랑의 거예요? 상징 뭐 사면발이? 그러지 맙시다. 사면발이 한번 가져야지. 그냥 빈대 정도로 끝내죠. 그냥 빈대. 빈대. 네. 이 경아랑 선생님 있던 시절에는 빈대 엄청 많았을 거예요. 머리니도 좀 나누고 우리의 피를 한데 섞는 이런 아름다운 어머 세상에 그 어디서 출발해도 저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실 수 있는 정준호 선생님의 저 능력은 정말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정준호 쌤이 머리를 너무 시원하게 자르고 오셨잖아요. 봄맞이 벌초했습니다. 봄맞이 벌초. 아니 이게 머리를 자를 때 수염을 같이 자르시나 봐요. 저는 위아래 한꺼번에 깎고 그냥 안 깎고 또 한 2달 놔뒀다가 또 한꺼번에 깎고.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정기적으로 현재 벌초 머리카락보다 두피가 더 많이 보이는 헤어스타일인데 이런 헤어스타일과 이런 비주얼로 자꾸 막 사면발이 얘기하니까 나는 상관없다는 거지. 나에겐 붙을 곳이 없어요 지금.
본인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엔 비주얼이 오늘 제법 좀 느끼해요. 아이고 봐야 되는데. 참 사면바리 스타일. 보는 라디오 시작하셨던데. 네. 우리 언제 한번. 자꾸 욕심내. 예. 아니 정준호 쌤, 정혜진 쌤, 우리 지난주에 이벤트 비슷한 걸 했거든요. 참담한 실패로 끝났던 걸로. 그러니까 아니 청취자들의 관심은 그렇다 치고 정혜진 쌤, 우리 지난주 이벤트 비슷한 거 한 것 같은데라고. 저도 살짝 가물가물했습니다. 예. 그 뭐지? 아무도 탐내지 않는 선물이었나? 그러니까요. 아니 어. 저 정말 그 많은 분들께 항변하고 싶어요. 우리 정준호 쌤이 예 말씀을 이상하게 하셔서 그렇고 기생충이라 그렇지 이분의 정신세계라 뭐지 약간 정신세계는 멀쩡하고 이분이 쓰신 책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재밌다니까요. 책은 좋습니다. 그리고 예. 말라리아 씨앗 이런 건 제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만 하신 거. 번역이라서 좋은 책이에요. 그러면 오늘 생방 기념으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벤트 다시 갈까요? 그럴까요? 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벤트가.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지금도 빨리 제일 그래도 응모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요?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지난주 이벤트가 뭐였는지를 기억해서 올려주신 분. 예, 오. 저는 그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싸! 오. 저는 그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에 막 어. 저번 주 거 듣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찾아. 네. 아무도 안 올려주면 슬퍼. 아니,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지금 생방이잖아요. 우리가 녹방할 때는 그렇게 질문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네. 정혜진 쌤이 그 답글 다는 게 막 정말 바쁠 정도로 그쵸. 근데 오늘은 지금 생방이라서 저희 들뜨듯이 이분들도 다 들뜨셔가지고 질문 올릴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저번 주 거를 좀 늦게 확인했는데 말파리 그림을 직접 그려서 올려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진짜 네. 감동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 그림 사고 싶어가지고 그 그림이 사고 싶. 제가 상당한 네.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참고로 정준호 쌤 최근 들어서 어디 출근하고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그쵸? 네. 사실 프로젝트 노아라는 능력되고요. 곳에 일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능력되시고요. 저 4대 보험되는 정직원은 오. 예. 이응이응님께서 그 책에 기생충 사진도 있나요? 그것부터 알려주세요. 비밀. 이런 건 서프라이즈죠. 딱 열어봤을 때 깜짝 놀라는 이런 야, 우리 산뜻함. 소녀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이벤트 이쁜 기생충 사진, 기생충과 관련된 사연 또 하나는 뭐였더라? 아깝다. 예, 미친 기타님 기생충 사진 진하게 올리기. 자, 여러분 얼른 맞춰주시고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진짜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생방 시간에도 뭐 해결을 해드리지만 안 될 때는 잔반 처리도 해드릴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공개 방송 미친 기타님 예 공개 방송을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준호 쌤이 가지고 있는 기생충 다 자랑하려고 다 싣고 오실 것 같아서 기생충이 진짜 얼마나 유용한 아이들인지. 유용한 아이들. 네. 저희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도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팟캐스트 막 우리 진료실에서 사과폰 놓고 사과폰 놓고 둘이서 녹음해갖고 그 듣는 분들의 이게 듣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게 생방까지 하니까 생방까지. 갑자기 막 감회가 새롭고 막 그때 막 앞에서 차 빵빵거리고 고양이들 와서 그르릉거리고 지들끼리 싸우고 막 옆에서 아니 쌤들 그 시절이 그리우신 거 아닙니까? 다시 그 시절로 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 저는 여기 한 고양이 몇 마리 풀고 네. 예, 좀 뭐 정 그리우시면 차 소리도 좀 빵빵 넣고 하려고. 예. 여기 풀어도 되나요? 한번 이렇게 출연시켜 드리나요? 네, 생방 한번 나가는 거. 예. 카랑카랑님께서 저도 우리 강아지랑 올림픽 공원 가서 놀고 온 후에 붙어있는 거 떼어준 기억이 걘 좀 더 빵빵했었어요 하셨는데 아까 올라온 진드기 사진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보다 저는 지금 너무 커가지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뚝뚝
뗄 수 있을 정도면은 이런 애들이 물면은 강아지들도 굉장히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프겠죠. 음. 애들도. 그리고 이게 네. 진드기 이 주둥이가 약간 작살처럼 돼 있어서 와우. 반대 방향으로 가시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뽑아내면 살점이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주둥이가 떨어져 나가든지. 그런 경우에는 진드기 독이 계속 몸 안으로 들어가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어떻게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톱으로 가능한 밑둥을 쥐고 이렇게 한 번에 탁 스냅을 줘서 뽑아야 뽑히는데 스냅. 전문 용어 나오나요? 아 그렇죠. 네. 아니면은 완전히 다 빨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완전히 다 빨면은 본인이 완전히 땡땡해지면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오거든요, 애들이. 자기가 그때까지, 먹을 만큼 네, 먹으면 먹을 만큼 먹을 때까지 기다리던지 아. 억지로 잡아 뽑으면 이제 막 적어될 때도 있고. 아, 이거는 진짜 강아지 키우던 분들이 새롭게 아셨던 사실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강아지한테 상처를 더 크게 줄 수 있다라는 거 잘못 네, 떼내시면은. 잘못 뽑을 경우에는 그럼 지금 아까 사진 올려주셨던 경우는 되게 잘 떼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살점도 안 남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약간 물기 전에 뗐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네.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뜨거운 걸로 이렇게 대면은 떨어진다고 하기도 하는데 뜨거운 걸 대면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어기로 이렇게 바람 같은 걸 쐬면은 떨어질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 들은 얘기라 확실치 않고. 근데 어쨌든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 핀셋 같은 걸로 주둥이 밑부분을 이렇게 쥐고 한 번에 뽑는 게 여러모로 제일 안전하죠. 예. 이게 진짜 사도요한님이 생방이라 그런지 더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기분 탓이긴 한데요. 저도 그 기분은 좀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예. 이제는 괜찮아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유, 그게 또 생방이니까 이게 느낌이 더 생생한 뭔가 있어요. 이상해. 게다가 실시간 사진이 올라오니까 네. 이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지금 별골로사님이 엊그제 숲에서 놀다가 저는 소태나무 겨울눈을 찍고 팠을 뿐인데요. 쬐그만 녀석들이 먼저 선점하고 있더라고요. 거미는 아닌 것 같고 응애나 진딧물 종류일까요? 가끔 곤충 관찰하다가 옷이나 가방에 붙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요 녀석들도 혹시나 따라왔을까봐 계속 근질거려서 열심히 긁었네요 하셨는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지금 사진을 사랑이네. 사진이 사랑이네요. 사진을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네. 약간 옆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정준호 쌤이 자꾸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서 보는 거야. 사진을 이렇게. 네, 이게 왜요? 아니 내가 모니터 옆으로 간다고 옆모습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제가 좀 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 이렇게. 쌤, 두 분 지금 뭐 하는지. 보이나? 잘 안 보이네. 근데 이것도 진드기 종류인 것 같아요. 아까 진드기는 소프트틱이라고 해서 등딱지가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한 애들을 소프트틱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진드기류가 있고 네. 얘처럼 등딱지가 완전히 딱딱한 진드기류가 있는데 이것도 핏 바는 진드기류 같아 보이네요. 저는 이게 지금 정확히. 한 마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네. 지금. 그런데 밑에 소녀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와. 눈썰미 얘들-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얘들 화난 대낮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더니 두 마리가 지금 붙어 있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죠? 봄이니까요. 날이 따뜻해지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날이 따뜻할 때 슬슬 시작을 해야 되니까. 춘삼월 아니겠습니까? 춘삼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이렇게 식물에 붙어 사는 기생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얘네들이 지금 식물에 붙어 있는 목적이 네. 먹기 위한 목적인지 네.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한 목적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나무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네. 여기에 스쳐 지나가는 동물에 붙어서 피를 빠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동물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진드기 종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자기네가 원하는 먹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무슨 종인지는 저도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백골 로사님 말씀처럼 뭐지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얘네가 내 몸 어딘가에 또 붙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간질간질 근질근질 느낌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숲에서 아이들도 이제 요즘 잘 뛰어놀다가 들어왔는데 아이가 막
간지러워한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좀 나도 모르게 따라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특정 부위를 계속 긁으면 특정 좀 부위. 봐야 돼요. 그래서 물린 자국이 있는지 물린 자국이 만약에 있다면 뭐 옷을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 왔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겉에 입은 옷들은 터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이게 근지러워하거나 좀 빨갛게 부은 부위가 있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니 옷을 이제 좀 뜨거운 물에 삶거나 햇빛에 따뜻하게 말리거나 그런 과정은 이제 소독을 위한 거고 아이들은 이제 물린 부위가 대부분은 그냥 모기한테 물린 것처럼 며칠 안에 가라앉기는 하는데 너무 많이 붓거나 통증이 심하면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면 바로 처치를 해줘요. 근데 이제 조금 찝찝하거나 엄마 입장에서 그 옷을 또 입혔을 때가 좀 그런다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햇볕에 말리거나 햇볕에 말리면 기생충들이나 이런 벌레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나요? 햇빛에요? 네. 뭐 보통 햇빛에 살균, 자외선 살균 하면 뭐 진드기류 네. 아까 그 야외에서 놀다가 붙어내는 걔네들은 안 죽죠. 안 좋고.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걔네들은 게 뜨거운 물에 가장 세탁을 해야 확실해요. 되고요. 아, 뜨거운 물에. 네, 걔네들은 햇빛 아래서 사는 애들인데요, 뭐. 아, 이게 또 아이들 숲에 나가서 놀면 또 건강에 좋고 피부에 좋고 뭐 모든 면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요런 맹점이 살짝 있을 수 있네요. 야외 활동할 때는 긴팔 긴 바지. 그쵸. 네, 네. 요게 가장 기본이고 그 긴팔 긴 바지도 손목이랑 발목이 고무 밴드로 막혀 있는 거. 아. 네, 그래서 아웃도어들이 다 그 안에가 그렇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 기능성이 괜히 기능성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너무 또 고가의 아웃도어를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손목 발목만 다른 외부 생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여주는 것만 있으면 돼요. 또 한국은 상대적으로 야생 동물들이 좀 적은 편이라서 네. 뭐 아직까지는 뭐 진드기에 물려서 뭐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긴 한데 여름철에는 조금 피해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요즘 뭐 중증열성 그게 이제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생겼거든요. 본격적으로. 음. 우리가 재작년인가 캠핑이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웃도어 열풍과 캠핑 장비들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을 하고 원래는 이런 진드기류 감염이 가을에 많았거든요. 한국에. 왜냐하면 벌초 시즌이고 성묘를 가니까. 찝찝가무시가 그때 네. 한참 유행했었죠. 그렇죠. 그래갖고 뭐 렙토스피로시스, 찝찝가무시, 뭐 한타 뭐 이런 것들이 가을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야외 활동에 의한 질환들이 여름하고 봄까지 쫙 이게 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왜 그런가 봤더니 캠핑족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도시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놀다 보니까 아예 시골 분들은 이제 좀 알거든요. 어느 철에 뭐가 있고 막 이런 거를. 근데 이제 도시 분들이 그렇게 잘 좀 무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갔다가 많이 물리거나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워낙에 우리나라가 야외 그런 기생충들의 수에 비해 아웃도어가 워낙에 대중화되어 있어서 그거 좀 잘 챙겨 입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곳이나 캠핑 이제 너무 안쪽까지 좀 들어가지 마시고 그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들이 좀 있는 곳에 어느 정도 설비와 방역이 좀 되어 있는 곳에 위주로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캠핑장을 만들 때 방역에도 신경을 쓰겠군요. 근데 뭐 대체로 이렇게 따로 캠핑장을 이렇게 약간 다 트인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네. 진드기나 이런 배잖아요. 게 오기가 나무가 평지. 없어서 예. 나무나 얘네들이 주로 잡목이나 한 예. 약간 무릎 이상 허리 정도 오는 그런 약간 그렇죠. 습한 그 풀들이 우거진 데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산 속에서 예. 막 하지 않는 이상은 캠핑장은 그런 데가 없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성묘할 때 엄청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진드기나 응애에 물려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이제 성묘철 이외에도 캠핑이나 뭐 아웃도어 뭐 이런 게 늘어나면서 점점 약간 그 계절적인 추세가 좀 변하고 있죠. 여름으로. 하이머 딩거님, 전 수염을 취미로 기르고 있는데 혹 벌레나 기생충이 살기 좋은 환경일까요? 같은 수염인으로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세수를 안 하신다면 좀 더 좋은 환경이 되겠죠? 네. 지금 대범한 찌질이님이 지금 운전 중인데 등이 너무 간지러워요. 왜?
하셨고요. 빨리 감작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더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독일 학생님께서 진드기 제거용 카드입니다용. 아직 오. 한국에는 저 처음 봤어요. 아직 한국에는 없나 보종 없어요, 하시는데. 없어요. 어머 이거 굉장히 저장. 특이한 저장. 정준호 쌤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핀셋으로 뽑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 홈이 이걸 딱 걸고서는 이렇게 떼낼 수 있게 아. 만든 것 같아요. 주둥이 부분을 여기 꾸탱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딱 와우. 드러내면 뽑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드기 제거용 카드까지 나올 정도면 여기는 굉장히 일상화됐다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외국은 되게 많고 특히 이제 그 뭐 목장이나 이런 데서 개나 동물들을 풀어 기르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사람보다도 이제 동물들에 의해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그 안내 표지가 붙어 있는 데도 있어요. 진드기 뭐라고? 조심하라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 지역의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야생동물이 많으니까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진드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지나다니다가 야생동물이랑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야생동물이 지나가면서 진드기를 떨궈 놨던 그런 수풀을 지나가면서 같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 지금 샘 얘기 듣다가 문득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제주 MBC에 근무할 때 딱 요맘때가 제주도에서는 고사리 수확철이에요. 야생 고사리. 예. 그래서 고사리 거꾸로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가 한 번씩 올 때마다 고사리가 쭉쭉 자라나는데 진짜 굵고 통통해요. 그래서 저도 뭐 회사에 방송 끝나고 막 차 몰고 가서 고사리를 거꾸로 다녔는데 그 사람 인적이 드문 곳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 몸, 허리까지 오는 그런 데를 숲을 헤치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끔찍하네요. 이게 모르고 있을 때는 평화롭죠. 네. 이 자연 속에서 내가 네. 정말 뭐라 그러지? 그거 무농약에 막 이런 아이들을 꺾어서 정말 건강에 좋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은 정말 보이는 것까지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은 많은 것들을 전 잘 이제 모르죠. 고사리 거꾸로 가지 않겠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이제 뭐 야생동물도 좀 많고 네. 보존도 잘 돼 있어서 진드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나 운 되게 좋았다. 2009년도에 그 생태조사했을 때 노루 5마리가 폐사한 거를 발견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마리는 진드기 감염이 너무 심해서 폐사를 했었거든요. 제주도는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도 약간 편차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에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고사리 철이에요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긴팔 긴 바지 꼭 입고 가셔야 됩니다. 긴 바지에 여기 그 고무밴드로 돼서 꼭 막힌 걸로. 예. 사도연님이 뱀을 퇴치하려면 경유 뿌리면 좋다고 들었는데 기생충은요 하셨는데 이거는 방법이 긴팔 긴 바지 밴드. 예. 뭐 이거 이외에는 없다고. 기생충은 뭐 특별히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옛날에 그 뭐지 휘발유 먹으면 회충 낳는다는 맞아요. 막 그런 얘기. 그거 말고 그거 있잖아요. 기름 냄새 나면 기생충 있다고. 맞아. 어디지? 주차장 냄새나 주유소 냄새 좋으면 회충 있다고. 페인트 냄새. 기생충. 그 관련 있어 없어요? 그 치료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랑 이식증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맞아요. 휘발유가 독성이 되게 높아서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여러분, 빈대 잡다가 초가 3간 태우는 것처럼 기생충 잡겠다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충을 많이 모아놓으면 약간 수성 페인트 냄새 비슷한 게 나요. 연관이 있을까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그렇다고 저게 냄새가 좋아질 것 같진 않고. 그 회충이 많이 있으면 그 수성 페인트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문득 그 중국인들이 쏟아내는 그 회충알들이 모여있는 만토녀의 회충알들. 회충알들 그 냄새는 정말 경악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이. 한 대 모아놓으면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한 대. 1만 톤의 회충알이면 그 덤프 트럭이 20톤 아닌가요? 몰라요. 하여튼 트럭 몇백 대의 회충알이 이렇게
그득그득 쌓여. 이렇게 왜 웃으세요? 그 얘기하면서. 이제 약간 변태 같아 저럴 때 보면.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소녀님 그 생살 먹고 싶어하는 것이 회충이 있어서라는 걸 옛날에 들은 것 같아요. 맞는 말일까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빈대와 회충과 이와 이런 아이들과 함께 살던 시절에 예, 그때 나온 얘기들이 그쵸. 예,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들은 그때하고 또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저 지금이야.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피를 빨리면 빈혈이 생겨도 자꾸 이상한 걸 주워 먹으려는 이식증이 생겼을 수 있어도 지금은 그냥 약국 가면 철분제제 팔고 빈혈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다른 걸 먹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기생충도 너무 없고. 너무 네. 없고. 저 안타까워하는 슬픈 현실이죠. 슬픈 현실 너무 없고. 아니, 독일엔 이런 카드를 파는데 세상에. 그러니까요. 뭡니까? 쌤들도 지금 이 카드가 한국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그 카드에 써 있는 홈페이지 살짝 들어가 봤거든요. 네. 방금. 네.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제품. 그래요? 네. 오, 티크 리무벌 키 막 이런 거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아이디어 상품으로 이렇게 세트로 내나 보네요.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생충 그려진 티셔츠 만들지 말고 요런 아이템. 그러니까 쓸모 있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는 쓸모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적어도 기덕후들한테는 예. 버스트헤브. 예. 마네 오빠가요. 예전에 공사 현장에서 말라뮤트를 봤는데 점들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그 점을 터트리게 됐는데 점을 피가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개에 붙어 살던 진드기 종류던데 실제로는 작은데 아이고야. 피를 빨면 풍선처럼 커져서 거의 1cm 정도까지 커지던데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네요. 그게 진드기죠, 뭐. 그러니까 검고 둥글둥글하게 생겼던데 그냥 진드기인가요? 전 처음 봐서. 아까 그 밑에 처음에 올려주신 이 휴지에 진드기 잡았다고 올려주신 기생고리님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사진 사이즈가 피를 빨면 그 정도 크기에 동글동글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지금 순간 그 말라뮤트가 점들이 많이 그 점들이 다 진드기면 이 말라뮤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찾아보실 분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노루 그 폐사 사진 같은 거 찾아보면 정말 한 수백 마리가 이렇게 다다다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사실 진짜 출혈이 너무 심해서 죽기도 하고 2차 감염도 되게 심하고. 마네 오빠 그때 그 말라뮤트는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이런 개를 보면 얘네들 진드기 다 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쵸? 네, 떼줘야 약을 되는 뿌려야 거. 되려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진드기가 그 안에 계속 사는 거면 체외구충제를 먹으면 체외기생충들이 죽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기생충 구충제가 혈액 안으로 들어가면 그 혈액 속에 있는 그 성분을 얘네들이 먹는 거니까 체외구충까지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정기적으로 해주고 병원에 가야죠. 뭐 계속 있으면 먹이는 것도 있고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먹여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 왜 개들은 보면 목에 그 벼룩 옮지 말라고 이렇게 놔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체외구충제예요. 네, 그러니까 체내외 뭐 혼합구충제. 네. 그게 이제 뭐 심장사상충 예방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먹이는 게 있고 발라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구충을 해주시면.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야외에서 그냥 키우는 개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지 않는 개들 같은 경우에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뻐하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좀 진드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많이 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또는 주인이 그런 부분을 좀 모른다 싶으면은 그 이뻐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걸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예, 구체적으로 예.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아니 왜 말라미투에 아픔이 느껴지는 거지? 예. 전 가려운데요. 지금 루시님이요. 네. 프라임 시간대 방송 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생충 펌팩트를 듣고 나서 내 몸을 의심하는 버릇처럼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저도 네. 그래요. 약간. 아 정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운전하다 보면 가끔 똥꼬가 무지 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대장 안에 살고 있는 회축이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 아는 게 죄인가 봅니다. 그런데 회축약은 왜 이렇게 큼직한지 모르겠네요. 아주 조그맣게 만들거나 액상으로 만들면 먹기도 편하고 좋을 텐데. 일단 회충이 그냥 기어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해충은 아니고 아마 간지러우시면 요충. 요충을 의심하는 게 순서이긴 하죠. 요충, 예. 그것도 밤에만. 밤에만. 예, 우리 깊은 밤에, 야심한 밤에. 예. 밤에 나와서 이렇게 볼일 보고. 야심한 밤 당신의 똥꼬를 노린다. 이런. 영화 카피 같네. 샘은 막 그런 게 막 샘솟아요? 바로 애드립이. 나 정말. 딴 거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어. 더 센 거 한번 가주세요. 안 해. 정말 예, 지금 다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진짜 뭐 이렇게 과도하게 가려움증을 느낄 때가 있으니까 카펫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청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진드기 배설물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그냥 카펫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질 않나, 이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쌤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들 안 하세요? 뭐 이분은 그냥 일상이 곧 기생충일 것 같고. 가림 찌러오면 혹시 좋으세요? 정준호 쌤은? 그건 뭐 그냥 한 몸이 돼가는 과정인 거죠.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정말 누가 침대 그 매트리스를 버렸는데 이제 수거해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걸 열심히 뜯고 계시더라고요. 안에 철사만 빼가시려고. 근데 또 그걸 보는 순간 저 매트리스에 빈대가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 이렇게 돼가나 봐요. 예,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아까 회충약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회충약은 보통 씹어 드시는 제재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러 크게 그리고 추어불. 네, 약간 나름 맛이 있어요. 샘 먹어봤어요? 저 옛날에 뭐 회충약 리뷰한다고 종류별로 다 사서 한번 먹어본 적 있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무슨 맛일까? 어떤 게 제일 좋을까? 딸기 맛도 있나요? 약간 딸기 맛 비스무리한 거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딸기 맛이라는 게 딸기랑 하나도 안 똑같은데 딸기 생각이 나는 딸기 맛이잖아요. 적색 2호 막 적색 2호 같은 거. 발암 물질일 수도 있다는 적색 2호. 네. 어쨌든 씹어 드시면 됩니다. 네. 액상으로는 왜 안 나오나요? 액상으로 그러게요. 액상으로 왜 안 나오나? 액상은 비싸요. 관리하기도 비싸고 유통기한도 짧고. 그리고 보통 씹어 먹으면 되고 이게 막 특별히 막 엄청 쓰고 그런 약품이 아니라서 그냥 보통은 씹어 먹는 제재로 거의 대부분 나오죠. 굳이 액상처럼 이렇게 흡수가 빨라야 되는 약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예. 개그 수련자님께서 리액션이 실시간이라 뭔가 공포영화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겠어요? 이 안에 이 두 분이랑 같이 있는데 저 두 분은 그냥 아주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십니다. 예. 그런 말들에 저는 맞아서 자꾸 쓰러지고요. 예. 별걸 로사님 지금 사진 보세요. 이거 선생님 요 사진 좀 봐주세요. 3년 전에 스페인에서 77일 동안 2,000km를 걸었는데 와. 제일 무서웠던 게 침대에 기생하던 배드벅이라고 부르는 벼룩 종류였어요. 배드벅은 빈대예요. 빈대. 빈대를 영어로 배드벅이라고 하는데 중의적인 의미예요. 배드벅, 나쁜 벌레 아니면 침대를 말하는 배드벅. 두 가지 다 이제 중의 같은 거고. 빈대는 뭐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침대에 그 매트리스의 모서리 깃을 살짝 들어보시면 옹기종기 아이들이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버려진 매트리스를 보면 자꾸 모서리를 보고 싶은 마음. 한국엔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그쪽 사는 사람들은 물려도 며칠 고생하고 말던데.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일상화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쌤?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개인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통계상으로 보면 한 30% 정도는 무증상. 물려도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가는데 저는 그 30% 중에 하나였고. 저 아쉬워하는 표정. 네. 하여튼 뭐가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저도 한 번 물렸었고 함께 갔던 친구는 돌아오는 날까지 거의 로이로제 걸릴 정도로 여러 번 물렸어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은 기본이고 특이하게 도도독 줄지어 흔적이 남아서 숙소 들어갈 때마다 소독하고 격리당하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곤충이라 면역력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뭔가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스페인에서 77일 동안 2,000km 걸으셨으면 산티아고 네, 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가셨네요. 술래길. 네. 그 얘기 드렸지만 유럽 숙소는 게스트하우스나 이제 또 이런 순례길 걸으실 때 그런 게스트하우스들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열악하죠. 베드벅 확인하셔야 되고 안 되면 그 비닐 침대를 그날 비닐로 그냥 이렇게 덮고 싸서 그 위에서 이불 깔고 주무시는 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매트리스를 살짝 까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고 그럼 사실 뭐 베드버그는 특히 빈대 같은 경우에는 살충 제장성이 되게 높아서 살충제를 뿌려서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침대 안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벽 틈에 숨어 있다가 올라오기도 하기 때문에 와우. 예방을 100% 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바닥에서 침낭 깔고 자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거기까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침대에서 기어내려. 그래서 그 방을 안 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숙소 들어갈 때마다 뭐 소독하고 격리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가방에도 숨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얘네들이. 데려왔을까봐. 데려왔을까 그리고 봐. 계속 그 가는 데마다 계속 그러셨다면 데리고 다녔을 확률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배낭에. 이렇게 배낭에 있다가 밤 되면 내려와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걔 데리고 한국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뜨거운 물로 다 전체를 다 소독하면서 이제 삶듯이 세탁을 하시는 분. 그리고 특이하게 도도독 줄지어 흔적이 남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특히 심하신 분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흔치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심하신 분들은 얘네가 기어간 자리까지도 그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자국이 남은 거죠. 이 오도독 올라왔다는 게. 네네네. 여튼 저는 산티아고 심심한 안 위로의 가겠습니다. 저는 유럽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안 가겠습니다. 예. 아니 저도 한 열흘 정도 유럽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묵었던 숙소는 4성급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있을 수 있어요. 4성급 호텔에도 네. 있어요. 종종. 그러면 4성급 호텔과 게스트하우스의 차이점이 이거죠. 4성급 호텔은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줘요 방을. 저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운이 되게 좋았네요. 물린 적 없어서. 아니면 나도 정준호 생과인가? 물렸는데.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선택받은 네. 30%. 예. 아무튼 지금 생각하니까 유럽 다시 가야지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가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고 캠핑 같은 건 가지 않겠습니다. 예, 고사리 거꾸로도 안 다닐 거고요. 저는요. 유명한 옛 선현들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네. 기생고리님 왜 이러시죠? 새털이과가 숙주 특이성이 있어서 숙주의 아종을 찾는 지표로 활용한다는데 정말 이거 난 질문도 이해 못하겠어. 지금 사진에 정신을 못 어려운 차려서. 질문을. 이거 뭐예요? 이거 약간 새에 사는 저거 같아 보이는데요? 새에 사는 이 같아 보이는데? 새에도 새들이 깃털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 깃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깃털에 엄청 많죠. 새 많아요. 바글바글하죠. 뭐가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깃털 사이사이. 그래서 도시의 비둘기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요? 병균, 그러니까 여러 생물체를 같이 다리고 다니니까. 아니, 물론 얘네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람한테 뭐가 해를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좀 찝찝하니까. 그러니까 얘들의 숙주는 새라는 얘기잖아요. 새.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게 숙주 특이성이 있어서 숙주의 아종을 찾는 지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숙주 특이성이 입맛이 까다롭다는 얘기거든요. 먹는 것만 먹는다. 예를 들어서 도시비둘기에만 기생을 하는 애들이다. 그러면 도시비둘기 아닌 산비둘기나 뭐 맷비둘기 이런 애들은 못 먹고 무조건 도시비둘기의 그렇죠. 깃털만 갉아먹을 수 있는 애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얘네가 똑같이 생긴 비둘기가 두 마리 있는데 하나에는 붙을 수 있고 다른 애는 못 붙어 있는다. 이러면 둘이 다른 종이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숙주의 아종, 그러니까 서브타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의 종분류할 때 얘네들을 쓰기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도 이런 걸로 그렇죠. 확인하기도 해요. 쌤 질문 있습니다. 네.
저희가 비둘기 모이도 주고 네. 가끔 배 타고 갈 때 새우깡 이러면 그건 기록입니다. 갈매기 갈매기한테 기록이란다. 이렇게 네, 주잖아요. 네. 중요한 건 그 하얀색 갈매기 예쁜 아이의 털 속에도 이런 아이들이 살고 있나요? 그럼요. 많이 있는 거죠. 아, 문화님 뱃속에 1억 마리 생균이 수십억 마리의 생균이 다 이렇게 함께하는 아이들이 항상 아, 그러니까 이 잔뜩 아이들이 있는 털에 거죠. 잔뜩 붙어 있는데 그 새들은 아무 이상이 없나요? 근데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겠죠. 네, 노루 문제가 폐사한 되니까. 노루처럼 너무 많아지면. 또 이제 새들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이제 특히 이거를 추어블라이스라고 이제 뭐 강는 이 이렇게 얘기 깃털에 사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를 빠는 게 아니라 깃털을 갉아먹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날개깃이 손상되거나 이러면 날지 못해서 이제 잡아먹히거나 죽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너무 많아지면 뭐든 너무 많아지면 안 좋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걔들도 사실은 그 아이들도 어쨌든 이 아이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깃털 고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혹시 이 아이들을 떼내는 작업일 수도 그쵸. 있는 건가요? 되게 중요한 작업이죠. 어느 동물에서나 그 그루밍이라고 하는 몸단장 네. 행동은 되게 중요한 행동인데 그게 이쁘게 보이려는 그 몸단장이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하는 몸단장인 거죠. 그러면은 원숭이과 애들이 이렇게 서로 이 잡아준다 하고면서 입으로 이렇게 잡아서 입으로 넣는데 그것도 이건가요? 그거는 실제로 잡아주는 행위잖아요. 네. 뭐 네. 사람도 이거 예. 하기 전에 이렇게 머리털에서 옛날에 옛날에 하는 거랑. 궁중예절에서 그 공공장소에서는 서로의 벼룩을 잡아주지 않는다. 않는다. 예. 그런 궁중예절이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 새 같은 경우에는 부리가 진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골라내기 위해서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부리가 손상이 되면 네. 이런 진드기들을 잘 못 골라내거든요. 그래서 부리가 다치면 네.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새는. 살죠. 네. 그러니까 부리를 다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새들에게. 그러니까 부리가 다친다라는 게 부리가 뭔가 이렇게 씹는 저작 활동을 당연히 하겠지만 네. 그 뾰족한 것으로 그루밍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그러면은 흔히 그냥 생각에 서로가 서로의 몸을 그루밍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안 닿는 부위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다른 동물은 잘 몰라도 고양이들은 자기가 안 닿는데 귀라든지 목덜미라든지 얼굴은 서로 해줘요. 네. 그래서 집단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걸 위해서 서로 안 닿는 부위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어떤 식으로 진화적인 압력이 가해졌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예전에 그 코에 그 발사에 넣는 구더기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걔네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양들 같은 경우에는 한데 모여서서 이제 머리를 한 대 맞대고 지내거든요. 네. 파리가 못 들어오게. 음. 그런 것 때문에 무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하죠.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눈에 보이는 예쁜 새들의 모습, 화려하고 뭐 이렇게 우아하고 그러는 게 보일 수는 있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새들이 가끔 모래 목욕하는 거 봤는데 그것도 아마 기생충들 떼느라고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별꽃 언니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래 목욕도 하는데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개미 목욕을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불개미 집 위에 앉아서 이렇게 일부러 불개미들을 화나게 해요. 개미들이 올라타서 개미들이 방어용으로 쓰는 개미산이라는 독이 있거든요. 네. 개미들이 발사하는. 이게 뭐 사람이나 큰 동물들한테는 쏴도 그냥 따끔따끔한 정도인데 이제 안에 달라있는 진드기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크기가 작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개미 숲에 개미 둥지에 뛰어들어서 개미를 막 끼얹어서 개미들이 걔네를 개미 같은 청소하게 걸 막 하고 끼얹나? 툭툭 털고 이제 개미 같은 걸 끼얹는 거죠. 신기한. 진짜 자연의 신비네요. 예. 신비의 세계. 예. 아니 왜 항상 우리가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성우 내레이션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수컷들이 이제 짝짓기 시절이 되면은 막 이렇게 몸단장을 하고 이런 식의 내레이션이 꼭 나오는데 그게 몸단장이 아니었어. 이제 몸단장을 하는 애들도 있긴 있죠. 새들 중에서 막 몸에 다른 깃털을 막 더 꼽는다든지 몸을 몸단장을 하고 실제로 수컷이 예쁘게 보이는 게 뭐 기생충 때문이다 이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진화적으로 더 화려하게 진화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모든 게 다 기생충 때문이래. 기승전 기생충입니다. 모든 것은 기생충으로 설명합니다. 아니 그 우리가 지금 진화론을 기생충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 생활도 결국 기생충 때문에 된 거다. 종의 분화도 기생충 그쵸.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 기생충에 걸린 아이들이 성격이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종의 탄생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성, 종의 다양성은 다 기생충 때문이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학계에서 되게 설득력 있게 자기가 주장한 거 아니래. 받아들여. 아니 저도 주장은 하고 있죠. 오죽 그런 신빙성이 없으면 지금. 아니 지금 기생충 때문에 성격이 변해서 다른 종으로 변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녀님이 등이 갑자기 막 가려운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면 좋아서 소리내서 웃어요. 등 긁어주는 사람 있어서 좋아라고 말도 하고요. 그러면 남편은 저를 변태 취급해요. 좋은데 어떻게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뭐 기생충이라든지 뭐 세균을 해서 가렵다. 그래서 약간 변해서 변태로. 예, 요게 맞는 말이네요. 예, 남편이 변태 취급해요. 변태 맞습니다. 예. 먼저 인간이 이렇게 진화를 한 거죠. 그렇지, 집단 진화. 생활을 하도록 진화. 그렇습니다. 진화를 하는 겁니다. 예. 내가 등을 못 긁으니 등은 그루밍을 서로 해주는 걸로. 아, 사도야님이 군 생활 때 동기 두 녀석이 옴에 걸린 적이 있어서 아이고. 격리 조치하고 울 동기들이 밥 갖다 준 적이 있었는데요. 밥까지. 나중에 동기에게 들은 이야기 옴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것이라 속였다고 때릴 수도 없고 옴 치료와 예방법이요 하셨는데 이건 뭐지? 옴 비슷한 거? 게 뭐지? 옴 비슷한 건 뭐야? 옴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지? 정말 죽도록 가려운데. 그러니까. 네, 죽도록 가렵고 옴이랑 비슷하다. 다른 피부 질환이었나? 사면발이었을까? 아니야. 사면발이는 특정 부위에서만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군대에서 이건 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난 그쪽이 너무 약해. 군대에서 사면발이 옮기는 얼마요? 침낭 진짜? 같은 거 돌렸어. 네. 이상한 상상을 할 뻔했어요. 쌤 무슨 상상이에요? 그러게요. 쌤 무슨 상상인가요? 여튼 옴과 비슷한 거는 뭐 군대에서도 사랑에 꼽히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나 사랑은 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성적 취향을 저희가 차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뭐 그것도 기생충 때문이라고 할 것 같아 나중에는. 좀 이따 좋은 소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문 알아본다 이제. 논문 찾으러 가야지. 아니 그 옴이라는 게요. 네. 뭐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옴. 도 진드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응애의 일종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나 동물에 기생하는 건데. 개옴이 보통 이제 개옴. 네. 네. 사람한테 가면 옴은 그냥 먹고 떨어지는 애는 아니고 먹고 피부 바로 밑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기어다니면서 동굴을 파고 네, 다니죠. 동굴을 파요. 피부 바로 아래. 그래서 아프다기보다는 매우 가렵다는 얘기가 있고 그 자리가 전체적으로 나기 때문에 옴은 진단은 옴의 동굴을 확인하는 걸로 진단을 하거든요. 진단이 되게 특이적이고 치료가 요즘에는 뭐 린단 로션 이런 거 바르면 약이 굉장히 드세 갖고 그냥 락으로 그냥 거의 온몸에 그냥 이렇게. 몸 같은 경우에는 착각하기 정말 간지럽기 때문에 착각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가려움이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네. 왜 우리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온몸이 간질간질해요 라는 차원이 아니군요. 네. 피가 날 때까지 긁어도 계속 간지러움. 그러니까 옴이 그 밑에 동굴을 파고 다니면서 이제 이제 맨 피부 바깥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분해하는 효소를 내보내는데 그 효소가 계속 간지럼증을 유발을 하는 거죠. 근데 피부를 긁어도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긁어도 간지러움이 빠져나오지 않는. 간지러운 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맞아요. 피부병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 옴은 어디서 어떻게 옮는 거예요? 이제 뭐 개들이 다른 데서 접촉해왔다가 사람이 이제 개를 쓰다듬다가 옮는 경우도 있고. 옴도 근데 요즘 보기 되게 어려워요. 네, 요즘 별로 없어요. 옴 환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정준호 쌤도 못 보셨죠? 저는 좀 봤었어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있긴 거기서는,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는 가축
그렇게 하다가 가축에서 옮으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음. 돼지나 이런 거에 좀 자주 발견돼가지고. 약간 좀 외곽이나 군인들 있는데 동네에 피부과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군인들은 어디서 얼마일까? 아, 저 정준호 선생 이러다 또 군까지 갈지세. 예. 군대는 다시 안 갑니다. 대박. 세월호 추모님께서 어렸을 때 오빠가 대중목욕탕에서 오음을 옮겨와서 우리 가족 정말 고생했어요. 맞아요. 오래 잠복해서 맞아, 완치가 맞아. 3년에서 5년 걸린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대중목욕탕에서 오물을 옮아온다는 게? 대중목욕탕 그쵸. 그래서 괜히 거기 피부염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안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대중목욕탕에서 이제 밖에서 전혀 그런 성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분들이 사면발이에 걸리는 것도 대중목욕탕 같은 데서 걸려오는 경우도 있고. 3년에서 5년은 좀 심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는 그 로션으로 목욕을 아예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치료법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병원에를 빨리 안 가셨나? 이 원인을 제대로 못 찾았을 약제도 되게 역사가 오래된 약이라서. 사실 살충제를 도포하면은 치료되는 거라서. 살충제 도포하면 오문 치료되는 거다. 근데 뭐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 좋고 안전한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먹는 약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옴은 그 로션이랑 그 목욕. 목욕. 네. 불쏘시개님이 신병교육대에서 사면발이 걸려 들어온 동의생은 오전 중에 자외선 지수가 높은 10시에서 11시 그때 잔디밭에 누워서 팬티 내리고 일광욕을 했다고 하더이다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잔디밭에 누워있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진드기 얼마 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사면발이 없애려고 누웠다가 진드기한테 공격당하는 거예요? 진드기만 뭐 사면발이는 뭐 이거 일광욕하고 이런 거 소용없고 왁싱 밀어야 됩니다. 왁싱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왁싱하면은 바로 해결 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발깡으로 그 뭐지 정준호 쌤이 머리 깎고 와서 그 전혀 지금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약해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너무 앞뒤 맥락 없이 개그를 쳐버렸네. 난 이 부분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광욕 필요 소용 없답니다. 왁싱 밀어야 된대요. 미는 게 짱입니다. 미는 게 짱이랍니다. 그 왁싱도 뭐라 그러지? 브라질리언 왁싱? 브라질리언. 그건 뭐예요? 전체 왁싱. 전체 떼내는 제모. 거. 완전 제모. 그런 건 병원에서 해주시나요? 아니요. 병원에서도 뭐 치료 목적이면 하죠. 피부과에서. 네. 굉장히 싸게 하겠는데. 지금 피부과에서 발광으로 밀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본인이 하셔도 되고 면도칼로. 예. 어우, 예. 산도깨비님, 이제 중간에 지금 들어오느라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데 맞서 싸우기로 각오하셨대요. 아까 한 53분부터 들으셨으면 한참 이상한 얘기 시작할 때부터 듣기 시작해요. 밀고 막 이런 얘기. 아까 배드벅 얘기 아까 나왔거든요. 이미. 배드벅 빈대입니다. 빈대.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고생을 전체가 하셨다고 약 뿌리고 삶고 난리부르스 했는데 완치가 됐을란가요? 완전 퇴치가 됐으니까 지금 괜찮으시겠죠. 그렇죠. 안 그랬으면 모르실 수는 없습니다. 빈대에 대해서 예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여행을 가실 때 숙소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게 침대 모서리. 침대 모서리? 네, 침대 모서리에 그 깃을 살짝 들어 올려 보시면 빈대의 흔적이 이렇게 길게 마치 그 배설물 같은 것들 그리고 빈대가 그 길게 쭉쭉쭉쭉 그러니까 침대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나 있어요. 쭉쭉쭉쭉. 맞아.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 빈대를 못 찾았다 하더라도 빈대가 있었다는 흔적이거든요. 근데 빈대는 흔적이 있으면 대부분 그냥 있다고 보시면 그 빈대 특유의 뭔가 약간 그 플라스틱 냄새 비스무리한 뭔가가 있어요. 특징적인 약간 휘발성 냄새가 있어서 그것도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면 잊기 힘든 냄새고 뭔가 이상한 게 있구나 이런 느낌이 나요. 왠지 정준 선생님 좋아할 것 같아 그런 냄새. 저는 방역과 있을 때 유레카 뭐 이런 재밌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생방송으로 처음 보내드린 기생충 펀팩트 벌써 1시간씩 우리 무슨 얘기를 한 거야 1시간 동안 오늘. 기억이 안 나. 쌤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벌써요? 네.
하루 종일 지금 1시간 내내 몸 긁다가 만 것 같은 느낌. 네, 되게 뭔가 워밍업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불타오를. 선생님 이제 끝났어요. 기생충 엄마 아빠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